인성교육에 대한 오해들. 학교에서 학기초가 되면 을에 열리는 행사가 있다. 학부모 총회다. 자녀의 새 학급에 가서 담임교사가 만나 학교 생활 전반에 관해 설명을 듣고 면담도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학부모가 참석하였다. 다들 내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내 아이의 자리는 어디인지, 학급의 분위기와 모습은 어떠한지 꼼꼼히 살폈다. 교장 선생님 말씀이 끝나고 담임교사의 학급 경영관이 소개할 시간이 되었다. 한 분 한 분 어머니들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다. 나는 우리 반 아이들의 인성이 바르게 자라는 것에 중점을 두어 교육하겠다고 어머니들에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인성의 중요성, 바른 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할 점들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마지막으로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에 대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자 적극적인 어머니들의 질문이 시작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방학 때 인성 캠프에 보내려고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혹시 좋은 프로그램이나 캠프가 있다면 추천해 주세요. 앞으로 인성도 국어, 수학처럼 과목으로 개설되나요? 인성을 강조하다가 아이가 공부를 게을리하면 어쩌죠?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모두 관심과 열정이 대단하였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인성교육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정답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 궁금해했다. 아이들은 아직 인성이 덜 여물어 있으니 좋은 것을 주입하고 가르치면 공동체가 원하는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고 전제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가르치고 주입하면 인성교육이 가능할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았다. 물론 어른들의 인생에 대한 조언과 안내는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인성교육을 영어 문법이나 수학 공식처럼 가르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인성은 획일화되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성의 사진적 의미를 살펴보자. 인성은 사람의 성품으로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이다. 인성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될 수 없다. 그것은 로봇에게나 적용되는 특징이다. 일정한 수준과 기준을 정해놓고 꼭 지키도록 교육하는 것은 준법 교육이나 질서 교육일 것이다. 기준에 도달하면 좋은 인성, 바른 인성이며 그렇지 못하며 나쁜 인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사람마다 타고난 성향, 취향과 개성, 능력, 환경이 모두 다른데 일률적인 인성교육이 가능할까? 각자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같을 수는 없다. 인성교육은 사람됨의 교육으로 먼저 각기 다른 나됨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개인 스스로 자신의 사고 태도 및 행동 특성 즉 자신의 인성에 대해 이해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어렸을 때 나는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버릇이 있었다. 내 손에 닿으면 물건들이 스스로 탈출해 나가는 것처럼 나는 꼭 쥐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물건은
사방으로 떨어져 있었다. 아버지는 그런 내게 늘 말씀하셨다. 나의 어떤 성품이 부족한지 생각해 보라고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의 행동을 무심히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다른 친구 한 명 역시 물건을 흘리고 떨어뜨리는 실수가 잦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생각했다.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고 놓치는 게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그런데 실수를 자꾸 반복하면 해야 할 일이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생기네. 물건을 잡고 옮길 때 조심해야겠다. 그렇게 나 자신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랬더니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조금씩 칭찬도 들을 수 있었다. 나의 행동이 어떠한지 스스로 바라보고 이해하며 나는 이런 사람이니 이렇게 노력해 봐야지 하고 스스로 공부한 것이다. 요즘 시대의 표현을 빌리면 자기주도 인성교육이라고 해야 할까? 자신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해하며 더 나은 방법으로 개선하려는 마음이 바른 인성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스스로 옳은 선택을 하여 개선하였다는 경험이 나됨을 이해하는 밑거름이 된 것이다. 나됨을 경험한 아이들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마음이 평안하여 불안해하지 않는다. 열등감이 없으며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게 된다. 우리 반에 연수라는 친구가 있다. 연수는 늘 자신감이 없다. 큰 소리로 당당하게 발표해야 하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소심해져서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옆에 있는 아이가 말했다. 연수는 원래 그랬어. 1학년 때부터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잖아. 주변 아이들의 평가는 연수를 더욱 위축시켰다. 그때 내 머릿속에 연수가 수줍게 웃으며 항상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전체 아이들 앞에서 말했다. 연수는 목소리는 작지만 늘 감사의 표현을 잊지 않는 친구예요. 목소리 크기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고마움의 마음을 표현함이 중요할까요? 아이들은 모두 감사의 표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수의 얼굴이 밝아지며 조금씩 자신감도 되찾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됨을 아는 아이는 더 나아가 너됨을 인정한다. 다른 사람도 나처럼 소중한 존재이며 뛰어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모두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친구들의 작은 실수를 이해하며 넘어갈 줄 알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는 자신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여유도 생긴다. 너됨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교실에서의 모습들을 떠올려 보았다.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이 중요해서 친구들을 존중하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이 생각난다. 너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자신을 과도하게 자랑하기도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한다. 반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주관을 내세우지 않고 갈등 없이 지내는 아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것도 건강한 삶이 아니다. 자신의 목소리와 영역을 무시한 채 마음에 상처를 담아두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기 뜻을 주장할 줄 알고 생각과 의견을 솔직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서로 됨을 조정하며 조율해 나갈 때에 인성교육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인성교육은 나됨을 알고 너됨을 알아 우리됨을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기계적이며 수동적으로 반복되는 학습과 암기, 훈육, 상벌로 인성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다. 나됨과 너됨을 서로 이해하여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우리됨의 기준과 선을 서로 체험하며 터득해 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건강한 인성을 형성한 아이는
언제 어디를 가든 누구와 함께하든 무엇을 하든지 건강하게 적응하고 헤쳐나갈 여유와 힘이 있다. 자신의 가치와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을 존중할 수 있다. 게다가 어려운 과제에 부딪히더라도 더 나은 성장을 위해 도전할 수 있는 용기는 덤으로 얻게 된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동시에 서로가 원하는 바를 이뤄내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3장. 재능만으로 성공한 사람은 없다. 우리 반에서는 신문 읽기 활동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 중요한 점,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자주 갖는다. 스크랩하고 신문에 동그라미나 밑줄을 그으며 스스로 정리를 하는데, 오늘은 미래의 새로운 모습과 관련하여 아래의 기사를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세계 첫 인공지능 로봇 변호사가 탄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은 16일 미 신생 벤처기업 로스 인텔리전스, 컴퓨터 전문기업 IBM이 협력해 만든 로봇 변호사 로스가 법무법인 베이커 앤 호스테틀러에서 50명의 인간 변호사와 함께 파산 관련 업무를 맡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스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로스는 IBM의 인공지능 컴퓨터 왓슨을 기반으로 한 최초의 AI 변호사입니다. 로스의 업무는 수천 건의 파산 관련 판례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입니다. 이후 베이커 앤 호스테틀러가 처리해야 할 사건과 관계된 내용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죠. 보통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입사한 초보 변호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로스는 1초에 무려 10억 장의 문서를 검토하는데요. 앤드루 에루더로 인텔리전스 최고 경영자는 기존의 변호사들은 수시간을 들여 필요한 정보를 찾았으나 로스를 이용하면 이러한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로봇으로 인해 인간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밥 크레이그 베이커 앤 호스테틀러 최고 기술 경영자는 로스는 인간 변호사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닌 법률 활동을 돕는 보조 도구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년조선일보 2016년 5월 18일자 기사. 변호사의 역할을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하는 시대가 온다는 기사다. 변호사들이 수시간을 들여 필요한 정보를 찾고 노력하던 일을 로스 로봇은 1초 만에 10억 장을 검토했다니 정말 대단하다. 아이들은 자신의 집에도 로봇이 있으면 좋겠다고 소리쳤다. 방 청소도 해주고 숙제도 대신 해주는 로봇을 상상하며 흐뭇한 미소로 지었다. 게다가 로봇은 잔소리도 없어서 좋다고 한다. 아이들의 말을 들으니 나도 우리 집에 가사 전담 로봇 하나를 드리고 싶었다. 그때 한 아이가 말했다. 로봇이 다 잘하면 우리는 뭐해요? 맞아요. 로봇 축구팀이 사람 축구팀보다 경기를 더 잘할 것 같아요. 저는 며칠 전에 아빠랑 드론 경주하는 거 보러 갔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우리 삼촌이 그러는데 앞으로는 영어 안 배워도 된대요. 핸드폰으로 통역 앱 내려받으면 다 된대요. 아이들의 미래의 인공지능 모습에 대해 줄줄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미래 시대는 정말 많이 달라질 것이다. 기계로 대체될 일들이 점점 많아질 게 틀림없다. 스마트폰만 해도 내가 어릴 때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두꺼운 전화번호 부에서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번호를 찾아가며 전화를 걸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버튼을 눌러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현재의 뛰어난 능력이 미래에도 뛰어난 능력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아이들과 미래에 필요한 능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래의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인간이 로봇보다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어떤 능력을 길러야 할까요? 교실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몇 명이 손들었다. 로봇이 못할 만한 일을 사람이 더 잘하면 돼요. 로봇을 다스릴 능력이요. 잘 조종할 수 있어야 해요. 맞아요. 전쟁 로봇이나 악당 로봇을 만들면 안 돼요. 로봇을 잘 만드는 사람이 필요해요. 아니야. 좋은 데 쓰려고 잘 만들었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쁜 곳에 쓸 수 있어. 그 뭐지? 다이너마이트도 처음에는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전쟁에 쓰이게 됐잖아. 아이들의 생각이 펼쳐졌다. 며칠 전 과학 시간에 배운 노벨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아이들의 이야기의 꼬리를 물어 질문했다. 우리 사회에는 똑똑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재들이 나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기만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 이유를 알아요. 돈 때문이에요. 돈 많이 벌려고요. 무조건 공부만 잘하라고 해서 그래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쁜 짓을 하기도 해요. 남들은 생각 안 하고 자기 좋은 것만 하려고 해서 그래요. 아이들에게 다시 질문했다. 그럼 그런 나쁜 인재들이 많아져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요? 삭막하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아이들과의 토론은 계속되었다. 행복한 미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올바른 곳에 써야 하며 인공지능 로봇이 할 수 없는 능력, 즉 바른 인성을 키워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며 이야기의 끝을 맺었다. 우리 아이들 모두가 좋은 인재가 되길 꿈꾼다. 그리고 바른 인성으로 재능과 능력을 사회 곳곳에 펼쳤으면 한다. 좋은 인재들이 많은 공동체는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빠르고 정확하며 합리적인 일은 기계가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과 공감에 관련된 일,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일, 배려하고 사람을 가르치는 일, 로봇을 조종하는 일 등은 우리 인간의 몫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을 기르는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 바로 인성교육이다. 인간의 본성인 인성교육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나됨과 너됨의 덕목인 공감, 소통, 긍정, 자율, 정직, 책임을 이해하고 우리됨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익힐 때 우리 아이들이 인간답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재능만으로 성공한 사람은 없다. 앞으로는 가장 인간적인 사람, 가장 인간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우수하고 훌륭한 인재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4장 선행학습보다 인성교육이 우선이다. 오랜만에 동료 선생님들과 모여 식사를 했다. 식사 중 가정생활과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다. 내 옆에 앉아있던 D 선생님은 첫째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고 한다. 몇 번이나 1학년 담임을 하긴 했는데 제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은 엄청 걱정스럽네요. 제가 왜 이리 떨리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 아직 한글도 제대로 모르고 1에서 10까지 숫자도 제대로 못 세서 걱정이 이완저만 아니에요. 이제라도 학습지를 시켜야 할까 봐요. 그러자 선배 선생님 몇 분이 말씀하셨다. 요즘 1학년 아이들은 선행학습을 너무 많이 해와서 학교 수업을 시시하게 생각해요. 미리 학습지로 다 알고 오는데 이거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수업을 재미없어 하고 흥미를 잃게 만들어요. 수학은 문제 해결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외우듯 셈을한다니까요. 차분히 수학적 원리를 발견하는 습관이나 수학적 사고력을 발전시킬 기회를 잃고 오는 것 같아요. 차라리 한글 공부와 연상 공부할 시간에 많이 안아주고 같이 놀아주세요.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게 다가 아니라 짧지만 임팩트 있는 교감이 중요해요. 여럿이 같이 보기로 한 영화를 미리 다 보고 오면 재미없잖아요. 맞아요. 요즘 아기들을 보면 정말 안쓰러워요.
귀저귀 차고서 공부하잖아요. 영어, 중국어, 한글, 수학, 음악, 수영까지 귀저귀 차고 배우고 있더라고요. 아기 엄마들은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해서 조금이라도 더 가르치려고 방문 선생님까지 오게 하고 부모의 사랑보다 학업 스트레스를 더 받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남이 다 하니까 나만 안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들 따라서 뛰는 거지요.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가장 필요한 건 선행학습이 아니라 인성교육이에요.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 공동체 생활에 대한 감각이 있는 아이는 절대 학업에서도 밀리지 않아요. 선배 선생님들의 이야기는 D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은데 인성이 그에 미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 그들은 호기심과 창의성을 부정적인 목적에 사용한다. 친구들에게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모욕감을 안겨주는 것을 즐기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다.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며 자신들이 자신의 의견을 따라야 적성이 풀린다.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많은 아이들이 자기 중심적이다. 하지만 학교 규칙과 예절에 관해 설명해주면 보통의 아이들은 친구를 배려하고 양보하려고 애를 쓰며 성장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자신의 성장을 거부하듯 끝까지 자기 위주의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행동에 대해 전혀 꺼리낌 없이 없는 아이들이 있다. 그 아이들은 선생님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고 바른 생활을 하는 아이들에게 나쁜 짓을 하도록 유도한다. 친구들을 이간질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왕따를 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서 자기는 나쁜 행동을 안 한 것처럼 사건의 현장에서 쏙 빠진다. 문제는 이런 아이들이 해가 갈수록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청소년 폭력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우울증 발생률 1위, 대한민국. 성적이 먼저인가, 인성이 먼저인가, 어릴 때부터 시작된 학업 스트레스와 과도한 경쟁은 아이들의 마음의 정서불안, 의욕저하, 분노와 자존감을 키운다. 결국 아이 자신과 친구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 머리만 크고 몸만 마음의 실력을 기를 틈이 없이 지내는 아이들이 많다. 부모는 아이가 불안과 좌절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이의 마음 실력인 인성에 주목해야 한다. 당장 시험 점수에 연연하기보다 행복하고 유쾌한 인생의 성공자로 아이를 키워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아이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인성교육을 키우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학급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은 실천해 보았다. 그중 우리 반에는 도와주세요 노트 쓰기가 있다. 도와주세요 노트는 학생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노트다. 친구들이 모두 볼 수 있는 노트라 비밀 상담 내용은 여기에 적지 않고 주로 친구들 사이에 사소한 불편함과 다툼이 있을 때 사용한다. 노트에는 날짜와 적은 사람의 이름을 쓰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간략하게 적을 수 있게 구성하였다. 나는 이 노트에 주로 적힌 내용을 토대로 아이들의 관계에 내가 모르는 학급의 상황을 풀어나간다. 노트는 아이들과 상담할 수 있게 통로를 열어주는 창구와 같은 셈이다. 도와주세요 노트에 쓰이는 단골 상담 메뉴는 다음과 같다. 김땡땡. 2교시 복도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성진이가 이유도 없이 머리를 치고 가버렸다. 너무 기분이 안 좋았다. 그리고 계속 모른 척한다. 어이없다. 해결되었나요? 상대방의 다짐. 미안해. 네가 머리 모양이 달라져서 만져봤을 뿐이야. 그렇게 아픈 줄 몰랐어. 다음부터 조심할게. 사인. 여땡땡. 점심시간에 유정이가 내 새우튀김을 말도 안 하고 뺏어 먹었다. 너무 기분이 안 좋았다.
다시 달라고 하니 뭐 이까짓 것 가지고 그러냐며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고 했다. 침을 발라서 먹으라고 다시 줘서 먹을 수도 없었다. 해결되었나요? 침 바른 거 미안해. 다시는 기분 나쁜 행동 하지 않을게. 사인. 이땡땡. 혁준이가 내가 없는 사이에 내 샤프를 가져가서 쓰고 샤프에 형광펜으로 색칠해 놓은 다음 자기가 안 그랬다고 한다. 미정이가 봤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댄다. 어제 미정이가 나에게 욕을 해서 미정이가 미웠다. 그래서 형광펜으로 네 샤프를 칠했다. 다음부터는 비겁하게 행동하지 않겠다. 도와주세요 노트를 사용하고부터 아이들의 관계가 좋아지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시간도 늘었다. 단지 쓰기만 했을 뿐인데 아이들의 인성에 도움이 되었다. 그 이유를 3단계로 정리해 보았다. 1단계로 아이들은 불편한 감정을 글로 풀어 이야기하면서 속성한 마음을 덜어내는 기회를 얻었다. 2단계로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과 선생님이 자신의 글을 읽는 모습을 통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마음이 치유된다. 3단계. 상대 아이의 분명한 사과로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다. 나는 공부 이전에 상처받은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하루에 있었던 일 중 엄마 아빠에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해보면 어떨까? 간단하고 쉽게 아이와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인성을 키우는 방법으로 자신이 하는 행동이 나쁜 행동인지 아닌지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항상 사용하는 구호가 있다. 처지바꿔 행동하기다. 보통 다툼은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데서 시작된다. 그래서 서로가 상대방과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조언한다. 그러나 인성교육에 관심이 없고 습관적으로 공부만 중요한 게 다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있기도 마련이다. 이러한 아이들은 전반적인 인성 수준이 낮으며 다른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 생활을 어려워한다. 그래서 학부모에게 아이의 행동과 상황을 설명하고 가정에서 지도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힘들어요. 제 말도 안 들어요. 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는다. 하지만 나는 인성교육을 시작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읽는 지금이 오히려 바른 인성을 키울 최적의 시기가 될 것이다. 부모와 교사는 아이들이 말과 행동, 태도, 표정을 통해 자신에 대한 상태를 계속 나타냄을 기억해야 한다. 아이의 작은 말과 행동도 무시하고 지나가면 안 되는 이유다. 1999년 미국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다. 13명의 사망자와 24명의 부상자를 낸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총격 사건의 가해자는 다름 아닌 평범한 콜럼바인 고등학교 재학생인 3학년 딜런 클리볼드였다. 딜런의 엄마 수 클리볼드는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해서 잠재된 위험의 조짐이 있었으나 많은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문제가 있다는 징후마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경계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조차 모를 때가 많다라고 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속을 썩이는 아이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리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보인 작은 징후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후회하며 자녀의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리곤 끈질기게 묻는 것이 아이를 구할 방법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자녀의 인성을 돌보는 노력이 먼저다. 부모가 자녀를 잘 이해하고 대화와 소통이 잘 되는 가정은 공부를 우선시하고 자녀의 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가정보다 전반적으로 인성의 수준이 높다. 퇴근하고 아이에게 가장 먼저 묻는 말이 숙제는 했니? 받아쓰기는 몇 점 맞았니? 알림장 글씨는 잘 썼니? 이런 말이 아니라 오늘 학교 생활은 어땠니? 즐거웠니? 친구들과의 사이는 좋았니? 정말 보고 싶었단다. 학교 생활 중에 힘든 점은 없었니? 로 아이와 긍정적인 상호 관계를 가져야 한다.
학업과 선행학습보다 먼저 내 아이의 인성을 살펴야 한다. 인성이 탄탄한 아이가 남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자신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게 된다.